롯데건설이 이제 부동산 PF 관련한 채무가 여전히 없다는데요. 1분기에 4조가 이제 만기 도래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 롯데건설이 괜찮을까요? 참 충격인 거죠.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여전히 롯데건설 관련해서 이제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슈건설사 PF 우발 채무 점검 보고서에서 관심도가 높은 5개 건설사 GS 롯데, 현대, 코롱, D&I 한라의 PF 우발 채무 현황하고 이제 이 사업 진행 현황을 평가 보고서를 내놨답니다. 롯데건설의 PF 우발 채무가 5조 4천억으로 2022년 말보다는 1조 4천억이 줄었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건설의 PF 우발 채무는 자기 자본 2조 7천억 대비해서 여전히 높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착공이 안 되고 이제 분양률이 저조해지면 롯데건설이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죠. 작년에도 롯데건설은 그룹에 1조 지원으로 커버를 했죠. 그런데요, 이제 앞으로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괜찮아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결국은 롯데건설도 워크아웃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롯데 다음은요, GS하고 현대하고, 코롱 글로벌, 한라, 줄줄이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관련한 뉴스들을 계속 봤어요. 사실상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저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태형건설이 부도났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IMF 때는 그래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도가 나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좀 더 이제 기다려도 시간이 이제 지나도 괜찮은 것처럼 이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요, 괜찮지 않다라는 겁니다. 꽤 충격적인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롯데건설, 롯데그룹 전체 이제 자금 확보가 안 쉽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롯데만 그러냐? 신세계도 그리고 GS도 다들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분양 받겠다고 얘기하고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살려고 혈안이었을 때는 건설 관련해가지고 이 경쟁률이 어마무시했죠. 분양 받아야 된다고. 분양 받으면 로또라고. 다 돈 벌 거라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게 아님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생기니까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반응하겠습니까?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이제 쉽지 않네. 이제 뭐가 뜻대로 안 되는 거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 건설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이나 여기저기에서 지금의 상황이 저러한 거지 좀 지나면 괜찮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지금의 이 상황을 몇 년간을 잘 버텨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 몇 년간을 버티면 그 다음에 또 분양시장도 다시 나아지고요. 사람들 또 빚내가지고 또 하려고 합니다. 지금이 아닐 뿐인 겁니다. 지금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따져보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차근차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잘 따져보면서 움직여야죠. 그냥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냥 되는 거 없죠. 많이 어려울 거고 많이 힘들 거고 많이 이제 두려워하면서 두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참 쉽지 않죠. 참 어렵습니다. 빡빡합니다. 하지만 보자고요. 두고 보자고요. 가보자고요. 차근차근. 그냥 되는 거 없을 거고 따져보고 준비하고 하면은 안 될 게 뭐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만들어 보자고요. 차근차근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고 하면은 기회는 올 거다라고 봅니다. 롯데건설에 아니면 GS건설에 한라에 엄청난 물량들이 터져 나오면 나중에 이제 돈을 가지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저러한 것들을 할인 분양이나 매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가질 것이다. 그리고 저기에 이제 분양을 받은 사람들, 입주 예정인 사람들은 이제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경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많이 어려워지는 시기, 그리고 저 시기를 견디고 지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여유 자금을 가지고 신용도가 되는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헐값에 엄청난 자산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참 씁쓸한 거죠.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양극화되는 거죠. 초양극화죠. 대출이 없고 자기 현금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경기가 되게 안 좋아졌을 때 할인 분양 나고 은행들이 대출을 제발 좀 받아가달라고 굽신굽신거리고 정부에서도 취득세, 양도세,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도 감면시켜주고 5년 이내에 매도할 때 양도세도 안 받을게. 뭡니까? 뭡니까?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금도 안 물게.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조용히 가서 이제 싸그리 다 모아가는 거고. 무리하게 욕심부려서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관리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무리하게 매입하고 대출받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라는 겁니다. 바젤3 제도 아래서 롯데도 이제 더 이상 대출받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많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래저래 이제 리스 부채가 이제 전체 부채로 잡히면서 부채가 가다로 계산돼서 이제 부채가 폭등한 거다라고 하고 그 때문에 이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못 받는 거죠. 이런저런 상황들이죠. 앞으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저렇게 롯데가, 현대가, GS가 PF 관련한 이제 문제 때문에 난간에 부딪힌다라는 이야기. 그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애들이 저렇게 쉽지 않게 되게 어렵다, 힘들다라는 상황이 이제 계속되면 그로 인한 충격을 우리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얼마나 큰 어려움, 큰 충격들이 벌어질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제 무서운 일들이 닥칠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빚내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거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면서, 더 우려하면서, 더 염려하면서 더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길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양건설 이후에 롯데건설도 지금 현재 1분기에만 4조를 갚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려나요? 그냥 워크아웃이요, 워크아웃. 태양건설 다음에 롯데건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현대, 코롱, 한라, 줄줄이 사탕처럼 다 기다리고 있고 전부 다 워크아웃 하겠다 그러고 다 세금으로 다 메워달라고 얘기하면 저로 인한 부담을 누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까? 국민들요. 국민들 세금들만 이제 무진장 늘어나는 거죠. 이러한 위기나 이러한 경제 충격 상황에서 짬짬이를 해먹겠다고 건설업계가 지금의 윤석열 정부 아래 국민의힘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로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걸로 자기들이 건재하게 계속 지내왔고 좋을 때는 자기들이 돈 벌어가고 안 좋아지면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고 하는 그런 수작질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기업들이 저렇게 부동산 PF 때문에 많이 어렵다,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로 인한 저 피해나 충격이 고스란히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들한테로 이어질까 걱정이 될 뿐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우리의 세금을 함부로 쓰는 이들이 없게끔 철저히 감시하고 또 막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